두꺼봐 혼집 줄게 새집다오. 새집다오 한 7억 내래. 두꺼비 너 미쳤냐? 지금? 공공 분양은 3기 신도시 진짜 탐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를 제일 들어가고 싶으세요? 공공 분양은 납입 금액으로 하거든요. 친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혼자 가가지고 25만 원. 소장님, 네. 이제 6.3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한쪽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한쪽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3 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으세요? 일단 서울과 비서울 역시 또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어느 순간 공약이 좀 비슷해져가지고 이게 몇 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도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좋은 거 서로 다 따라해서 차별성이 이제 크게 없어지는데 일단 큰 차이는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공공주도, 정은호 후보 측은 이제 공공주도를 좀 강조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 측은 민간 지원, 공공이 민간을 지원해서 민간이 열심히 하도록 이제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하던 정책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신통이 그대로 신통으로 가는 거고요. 모아타운은 모아타운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모든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정비 사업은 가는데 신통도 이제 패스트를 하나 붙이더라고요. 정은호 후보가 착착 개발이라고 해서 원래 17년 걸리는 걸 신통으로 12년으로 이제 단축을 했는데 이걸 또 10년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또 더 짧게라고 해서 이제 짧게 경쟁을 하는데 법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정은호 후보도 단서를 달았는데 법 개정 시 1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도정법의 절차 이거를 그 소규모 정비처럼 축소를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10년 내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성 있게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냐인데 공공을 어디까지 강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합 방식을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고 어떤 신탁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SH나 공공이 그 조합의 역할을 한다든지 공공 주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한 번의 어떤 혼란 또 정책 지연이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공도 필요하고 민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도 좀 빨리 좀 해주고요. 특히 이제 제일 불만이 저는 기부 체납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요구, 예를 들어서 뭐 소셜 믹스 같은 거, 한강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우리 개인들이 다 집이 모여 있는 거죠. 소유권들이 집합체인데 한강뷰가 나오는데 섞어. 기부 체납해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임대도 한강뷰를 볼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 아름다운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돼. 아름다운 얘기인데 아니 조합원들도 집주인들도 지금 한강을 못 봐가지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임대 물량까지도 빼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기부 체납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간이 한강 자기 집인데 한강뷰를 봐야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층수를 좀 더 올려주든지 하고 임대 아파트는 그 다른 동에 임대를 넣어주시든 아니면 저는 돈으로 환수해가지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들 있죠. 유효부지라든지 3기 신도시 같은데 반값 아파트를 짓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데 정책의 역량을 좀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후보 모두 그런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는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도 지금 공급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월세 난의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에 또 하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를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주차장법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주차장을 좀 완화시켜 주게 되면 주차장을 적게 짓게 하면 세대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본처럼 주변에 공용 주차장을 동네에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주고 개인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된다면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죠. 단 품질은 신경 써야죠. 그래서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짓는데 날림으로 지으면 안 되고 서울시가 할 일은 국가가 할 일은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왜 아파트와 빌라는 품질 차이가 날까에 대한 의문은 좀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 살아도 충분히 주거 안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만 아파트 집중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비서울은 이런 재건축 재개발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교통, 뭐 GTX라든지 개발 정책에 대한 굉장한 민감한 영역인데 저는 GTX도 최근에 이제 뭐 철근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속도가 뭐라 그럴까? 느린가요? 제가 느끼기에 네네.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송도에 이제 임장을 갔었는데 송도 참 좋잖아요. 좋죠. 스케일이 시원시원하고 네. 막 오션뷰도 나오고 진짜 여기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거든요. 근데 이제 송도에서 임장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오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지하철도 힘들고 광역버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GTX 지금 B가 송도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천대 입구역 하나인데 그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든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고 좀 더 많이 또 지하철 5호선, 9호선 또 뭐 우리 김포 지역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그런 데 좀 투입을 했으면 3기 신도시도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계획만 있지 말고 먼저 지하철을 입주할 때 지하철이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아파트부터 먼저 짓고 지하철은 한참 있다 들어오더라고요. 네, 주민들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이게 이분들이 너무 좀 사는데 좀 힘들어요, 그죠? 그럼요.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신도시를 꺼려하게 되고 경기 인천을 꺼려하게 되고 그래도 직장 가까운 출퇴근 시간 아침에 10분, 20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들더라도 지금 서울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워낙 전세, 월세, 매매가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경기도로 덩뜬 밀리는 이런 전세 난민들이 많다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자, 이번에 한번 그 일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한번 여쭤볼게요. 그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을 이제 통과시켜서 뭔가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 지원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조금 더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유가 좀 있나요? 원래 재건축이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야 우리 외식하자 그러면 저희 집조차도 중국집 가자, 설렁탕 먹자 의견이 일치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가. 이게 조합장이 이제 힘이 강해지면 이걸 그 스타 조합장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설득도 잘하고 압박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뭐 협의도 잘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주민들과의 협의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모든 조합장들이 스타 조합장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한마디로 가정이 이제 통합 재건축하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보면 가정이 이제 4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되는데 이 4가정이 같이 밥을 먹자 그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나는 여기 가서 먹자, 저기 가서 먹자, 뭐 배가 산으로 가는데 결정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분당의 이제 순회역 쪽에 보게 되면 이제 순회역이 있어요. 그러면 역과 가까운 단지가 있고 역과 먼 단지가 있는데 만약에 제 집이 역과 가까이 있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동배치는 우선권을 달라 라고 할 것이고 제가 동과 멀리 있는 단지에 있어. 야 무슨 소리야. 통합 재건축이면 통합해서 뺑뺑이 돌려서 가야지 무슨 옛날에 있던 걸 우선권을 따지고 난리야. 야 대지지분은 우리가 훨씬 많고 용적률도 낮아. 니들은 돈 더 내야 돼. 그러면 돈 많이 내려 너. 여기서부터 이제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의견 일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개인의 재산권,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하철역이 가까울수록 아파트의 가치가 틀려지잖아요. 로얄동이 되는데 로얄동을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걸림돌이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선도지구 지정할 때 막 동의율을 올리려고 또 기부채나 많이 한다라고 또 막 일단 적고 받거나 일단 대고 봐야 되니까 그것도 나중에 조합원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많이 했어 기부채나? 아니
동의 다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라며 너 일 똑바로 안 할래? 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저는 이주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이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전월세는 아닌데 분당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더라도 이주 수요 때문에 만약에 이주 수요 나오면 분당의 전세 가격 안 그래도 지금 전세는 아닌데 폭발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주 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금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국토부가 집을 짓고 있는데 이주 단지 만드는 것도 옛날처럼 빈 땅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분당이잖아요. 분당이 5개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고 가장 양반이라는 거예요. 양반이라는 게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은 곳. 나머지 지역들은 더 힘듭니다. 힘든 이유는 우리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두꺼비가 조합장이잖아요. 네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옛날에는 새집 줬어. 그리고 돈 또 더 줬다니까요. 5층짜리 아파트고 대지문이 크니까 환급을 해주는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돈을 줘야 되는데 좀 주면 괜찮은데 두꺼비가 한 7억 내래. 두꺼비 너 미쳤냐? 지금? 우리 보고 지금 7억 내고 재건축을 하자는 거야? 최근에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옛날처럼 환급 받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뭐 3억, 5억 얘기하는데 1기 신도시가 얼마나 늦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저는 7억은 충분히 각오해야 되고요. 물가 상승률이나 건축비 상승을 따져보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두꺼비한테 7억을 줘야 되는데 두꺼비인데 잠깐 와봐. 야 너 7억은 좀 과하지 않냐? 그래도 조합이 노력을 해야지. 이걸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야? 일반 분양 최대한 많이 뽑겠습니다. 일반 분양가 높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을 무조건 늘리기에는 정부가 이제 특별히 용적률을 좀 더 올려준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얼마나 올라갈지가 첫 번째 관건. 두 번째는 용적률을 올려서 높게 지을수록 또 건축비가 많이 나오네. 분당이 그나마 제가 양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당과 일산을 비교해 봅시다. 항상 뭐 라이벌 구도였으니까. 누가 더 비쌀까요? 공사비가? 공사비가요? 공사비는 거의 다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공사비는 똑같아요. 일산에서 공사하면 인건비가 저렴하냐?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다 똑같아. 공사비는 똑같은데 일반 분양가는요. 분당에서 일반 분양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정자동의 느티마을 3단지인가요? 그거 리모델링 단지거든요. 걔 일반 분양가가 한 25억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나왔는데 시범단지의 재건축이면 저는 30억 부를 것 같거든요. 일산에서 30억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좀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분양이. 일산에서 지금 킨텍스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 보게 되면 한 15대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7, 8억의 추가 분담금 뭐 5억, 7억 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걸 더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유효 수요라고 하죠. 유효 수요의 구매력이 그게 올라가려면 일자리가 양질 일자리가 더 많아야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산, 중동, 삼본 이런 지역들은 평촌은 그나마 분당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좀 괜찮고요. 이 차이 때문에 국가가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확실히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이제 노후화됐잖아요. 많은 신도시인데 가보면 세월이 30년이 지나다 보니 그때는 30대, 40대 가장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녀들은 출가하고 지금 70대, 80대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살다 난 갈 건데 재건축하면 이주하고 이사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기 신도시가 통합 재건축의 문제와 이주 사업성 문제까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산 넘어 산이다. 3기 신도시 청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청약을 하고 싶죠. 저도 3기 신도시는 굉장히 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는 이제 추진한 거는 천군만마. 그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거라도 한 게 진짜 다행인데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리 기억 속에는 3기 신도시 분양한 거 아니야? 몇몇 개만 사전 몇몇 개 했죠. 그것도 이제 우리 그 사전 청약을 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 좀 이슈가 있었죠. 추정 분양가보다 이제
본 분양가가 너무나도 한 높아서 18%, 20% 올라가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건축비가 올랐거든요. 주변 집값은 더 올랐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18% 올라도 주변 집값은 30, 40% 신축 아파트가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자금 계획이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왜 올렸냐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올해도 물량이 나옵니다. 공공분양이 한 2만 9천 호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희소식이다. 신혼부부들한테 반드시 청약을 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는 물론 많이 있는데 지금 속도가 빠른 게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렇게 5개가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다 합치면 한 17만 5천 호 정도 되거든요. 위치도 보면 교통망이나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 중에 서울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무주택자들. 서울에 그렇게 신도시가 개발될 땅도 없고 서울이면 분양가가 얼마 나올까? 전용 84가. 요즘 강북도 네, 20억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강북도 17억, 18억 기본이고 20억 얘기 나오는데 얼마 전에 강서구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8억 얼마가 나왔거든요. 네. 3기 신도시는 얼마? 10억이 안 해요. 전용 84가 18% 올라도 아마 하남 교산 같은 데가 8, 9억 정도고 나머지 인천 계약은 6억대 정도 꼭 청약을 해야 됩니다. 올해 거기뿐만 아니라 뭐 광교도 좀 남은 물량 나옵니다. 그러면 2만 9천 호 정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올 것 같아요.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몇 번 하셨는데요. 저 3번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청약이 3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2021년에 제 지인이 1주택을 있었는데요. 집 하나 있는데 추천 물량 되거든요. 1주택. 추천 물량으로 당첨이 되더라고. 어떻게? 67번을 도전했답니다. 67번이요? 네. 67번 만에 한 번 되신 거군요. 물론 뭐 67번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67번은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 하고 나는 안 돼? 안 돼. 그거는 의지의 부족이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 물론 민간도 나중에 나오겠으나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가 아니에요. 나는 부양가족 없어서 안 되는데? 아닙니다. 공공분양은 납입금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월 10만 원씩 2024년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25만 원씩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10만 원 자동이체 걸어놓고 깜빡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면 친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현차에 가가지고 25만 원 KB 가서 25만 원 올려야 돼. 왜? 친구는 10만 원인데 나는 25만 원 넣으면 내가 친구보다 우선권이 있거든요. 네. 금액이 많아지. 네. 친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KB 가가지고 네. 25만 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 될 수도 있고요. 내년에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꾸준히 도전하자.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진짜 탐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를 제일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주기만 한다면 네네. 당첨만 되면 어디라도 어디든. 저는 저는 인천 계양도 좋습니다. 아니 없었으면 문제지. 네. 왜 스마트 시티로 만들잖아요. 요즘 다시 최신 기술이 들어가는데 호른대 한번 칠순 때까지 한번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LH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아마 설문조사 결과 1위가 하남 교산으로 나왔고요. 2위가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이 이제 비슷하게 나왔고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이 그 다음으로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막연한 그래도 하남이 좀 비싸지 않아? 라는 그냥 막연한 심리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역 우선 물량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럼 하남시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고요. 하남이 30, 경기도 20, 서울, 경기, 인천 50이에요. 그럼 하남시 거주자는요. 왜 유리하냐면 20%의 우선 도전하자. 하남시 인구가 얼마 된다고 그 신도시 물량 20%꼭 다른 데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주식하고 다르잖아요. 주식은 투자재니까 투자가 1순위라면 부동산은 주거 안정이 1순위고요. 두 번째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투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3기 신도시는 놓치지 말고 이거는 지금 우리 무주택자들 청년들한테 주는 선물,
혜택이니까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공 분양은 반드시 한번 도전해 보자. 반드시. 네. 감사합니다.